자, 그런데 또 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판별식입니다. 이 판별식을 따져봐야 되죠. 자, 왜냐하면은 두 건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일 때, 이때 두 건의 합과 곱은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건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에 합당하죠, 그죠? 자, 그런데 실근이 되어야 됩니다. 실근이 되어야 되는데 허근일 때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근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자, 실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판별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보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기능을 개념화한 겁니다. 개념화. 개념화해서 이 문제로 출제하는 중요한 부분을 접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 내용을 이해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설명을 할 건데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각항의 개수 ABC가 있습니다. 이 ABC가 조건이 실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이 주어지죠. 자, 이때 실근은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의 공식을 통해서 직접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실근의 부호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각항의 개수 ABC가 미지수로 되어 있으면은 근의 부호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지수 ABC의 부호를 보고 미지수 ABC의 부호를 보고 두 실근의 부호를 판단하고 거꾸로입니다. 두 실근의 부호를 알고 있을 때 미지수 ABC의 부호를 판단하는 이 과정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용어로 표현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 실근의 부호와 각항의 개수 ABC 부호의 이 상호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되는 거죠. 이제 두 실근의 부호가 구체적으로 모두 양수, 음수,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 이외에도 여러 상황의 조건들이 제시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기준선은 x값이 0을 기준으로 합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양근, 음근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해 봅니다. 함수의 그래프로는 x = 0이 y축이 되는 거죠. 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x축과의 교점으로 부호를 관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를 활용하거나 혹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판별식을 수단으로 동원합니다. 수단으로 동원해서 두 건의 부호와 각항의 개수 ABC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용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근의 분리입니다. 이 근의 분리와 실근의 부호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이해해 보기로 합니다. 자, 실근의 부호라는 것은 y축 x = 0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자, x =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양근, 음근을 확인하는데 이제 근의 분리는 임의의 x값입니다. 임의의 x값 3, -5 등 모든 x축의 값이 포함되게 되죠. 자, 이 임의의 x값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임의의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좌우에 있는 이 근의 위치가 되는 거죠. 좌우에 있는 근의 위치와 각항의 개수 ABC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근의 분리해서 근의 위치와 각항의 개수 ABC 관계, 이 ABC 관계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수단으로 활용하죠. 2차 함수 그래프를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실근의 부호는 두 건이 양근, 음근이 뚜렷하죠. 그죠? 양근, 음근 관계가 x = 0을 기준으로 해서 양근, 음근 관계가 뚜렷하게 표시되는 반면에 근의 분리에서는 이 근의 위치라는 것은 일반적인 x값이니까 양음을 구분할 수 없는 환경이 되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의 부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양수라고 합니다. 양수일 때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A는 양수라고 한다면 B가 음수가 되고 A가 음수면 B가 양수가 되죠. 자, 두 근의 합이 양수일 때 각항의 개수 A, B의 부호가 부분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가 4가 될 때도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되죠. 자, 따라서 이 한 조건으로는 두 실근이 양수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나머지 C의 부호 있죠. C의 부호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근의 곱, 이 두 근의 곱 조건이 추가되어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죠. 나머지 C 부호입니다. 아래로 볼로일 때는 C가 양수가 되어야 되고 위로 볼로일 때는 C가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것이 확정이 되죠.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판별식입니다. 이 판별식을 따져봐야 되죠. 자, 왜냐하면은 두 근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일 때, 이때 두 근의 합과 곱은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에 합당하죠, 그죠? 자, 그런데 실근이 되어야 됩니다. 실근이 되어야 되는데 허근일 때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근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자, 실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판별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허근일 경우는 그래프가 붕 떠 있게 되죠. 자, 붕 떠 있는 이 그래프를 접하거나 교점이 생기도록 이동시키게 됩니다. 자, 이동시키는 수단이 판별식이 되는 거죠. 자, 판별식이 0과 크나 0보다 클 때는 실근 조건이 되어서 접하거나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실근 조건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서 두 근의 합과 곱, 이 판별식으로 각 항의 개수 ABC죠. ABC 이 관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BC 부호 관계를 판별식 자체에 도입해 보면은 B제곱은 양수가 되죠. 자, AC의 곱은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플러스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것이 더 큰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알 수 없기 때문에 0과 크나 0보다 크다는 이 조건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근의 부호 판단 수단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두 근의 합과 곱 그리고 판별식 이 세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근의 부호 판단 수단으로 이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 활용 수단이 좀 더 일반적인 판단 수단이 됩니다. 근의 분리, 즉 근의 위치 관계를 다룰 때는 이 그래프를 수단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프에서는 y축이 기준이 되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본다면 이 그래프 모양입니다. 자, 이 그래프 모양이 꼼짝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잠금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자, 꼼짝없이 두 근이 양수가 되는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꼼짝없이 이 잠금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잠금 장치가 축의 방식입니다. 축의 방식과 양음을 구분하는 0에서 y축이죠. 자, 0에서의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그리고 실근의 유무를 판단하는 이 판별식 이 세 가지가 동원이 되는 거죠. 자, 근의 분리와 이 근의 위치 관계에서는 기준선이 모든 x값이라 했습니다. 이미 x값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2가 기준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근의 부호 입장입니다. 실근의 부호 입장에서는 이 기준선이 0이 되죠. 0이. 자, 0이 됩니다. 0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니까 같이 적용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두 근이 이보다 큰 위치에 있습니다. 이보다 큰 위치에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각 항의 개수 ABC죠. ABC가 어떤 범위의 수가 될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근의 실근의 부호 입장입니다. 두 근의 실근의 부호 입장에서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거죠. 0이니까 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각 항의 개수 역시 2차 방정식의 각 항의 개수 ABC의 부호를 묻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해도 되지만 먼저 이 추계 방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유지되어야 되죠. 자, 유지하기 위해서 추계 방식, 이 추계 방정식이 2보다 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건 중에서 한 건이 2보다 살짝 왼쪽에 있게 될 때도 추계 방식은 어떻습니까? 2보다 큰 위치에 있을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추계 방식 이 조건 한 개만으로는 두 건이 모두 2보다 크다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건이 양수일 때입니다. 양수일 때도 이 대신에 0으로 해석하면 똑같은 과정이 연출됩니다. 자, 따라서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ES의 함수 값을 도입합니다. 자, ES의 함수 값은 0보다 크게 되죠. 0보다 크게 된다면은 두 건이 2보다 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건이 모두 2보다 큰 위치에 꼼짝없이 있도록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s의 함수값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프가 붕 뜬 이 상태에서도 이 두 조건은 만족하게 되죠. 자, 그런데 실근 조건입니다. 실근이 존재해야 되죠. 두 실근. 자, 그런데 이는 허근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동시키게 되죠. 접하거나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판별식이죠. 자, 판별식이 0과 근의 0보다 큰 조건에서는 실근 조건이 되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활용할 때 세 가지 조건, 이 판단 수단을 잘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